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행복한 하루,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만 저 멀리 중동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과연 어떻게 될까? 특히 어제 속보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은 17일자로 폐쇄한다. 폭풍 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 멀리 있는 중동의 두 나라의 어떤 전쟁, 과연 그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할까? 지금은 뭐 세계가 하나 글로벌화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아니고 최소 1시간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된다면 상당히 불편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즉각적으로 불편한 것은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 경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중에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중에 추세가 좋고 실적이 좋은 5개의 종목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종목을 공부하고 할 때 추세도 중요합니다만 실적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등을 통한 어찌 보면 시장에서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에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히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한화시스템 이런 거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만큼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 다만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적절히 먹고 내가 팔고 다음 사람도 일정한 수익을 거두기를 기대한다면 아마도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또 뭐 사실 뭐 주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만 원이 갈지 100만 원이 갈지 반대로 3만 원이 될지 만 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외국인이 6월에 중소형주 무엇을 샀을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수량적으로 금액 아니고 시총이 큰 거 말고 작은 5개의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 일단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를 눈여겨봐야만 한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사태에 따라서 주가는 업 또는 다운 또는 업 또는 다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즉각적으로 뭐 방산주 같은 경우도 업 또는 다운, 업, 다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한다. 요즘에 또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조회수가 가장 많은 종목, 가령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시스템, 두산 에너빌리티, 에코프로, 과연 이런 종목들 중에 요즘에 사람들의 조회수는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하나시스템, 두산 에너빌리티, 에코프로가 좀 덜 나오지 않을까. 특히 에코프로는 아마 거의 안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는. 과거에는 뭐 완전히 조회수 뭐 급등 종목이었죠.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 삼성전자를 많이 클릭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1등은 뭡니까? 바로 황금색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뭐 저의 예측이 빗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이게 뭐 꼭 주가하고만 또 연동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조회수 나머지는 뭐 쏘쏘 그런데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회수가 급등하고 있다. 그만큼 뭐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내용 또는 뭐 수주 여러 가지 공시도 좋겠습니다만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거의 뭐 1위에 랭크될 정도이다. 그래서 이제 두산의 일봉을 한번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대량거래 고점 찍고
조정 눌림목. 예,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결단하는 거죠. 나는 몇 프로를 더 먹을 거냐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어제자 이게 이제 장이 끝나기 전인데 일단 긴 음봉이 나오는 것은 이제 조금씩 조정이 임박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을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2020년 3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죠, 거의. 네. 그때 2,100원. 지금은 30배가 떴네요, 여러분. 30배. 네. 그래서 요건 좀 이제 좀 그렇다 치고 최근에 어떤 저가를 보면 한 18,000원대. 그리고 주가는 한 3.5배.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좀 매도를 하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다시 한번 6월 외국인이 수량적으로 금액 아니고 가장 많이 산 중소형주 5개의 종목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애니플러스입니다. 그만큼 또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앞에 대량거래 돌파하는 자리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지지해 주는 거 상당히 좋고요. 또다시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해 주는 거 좋고 다만 이제 그냥 갈 거냐 한 번 더 접었다 갈 거냐라고는 점이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좀 더 땡겨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별거 아니지만 최근에 뉴스가 이 종목 많이 나오느냐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뉴스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예상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거다라고는 예상치가 있고 재무 상태도 우수한 애니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나 봤더니 애니플러스의 신한투자증권에 이런 또 코멘트가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흥행을 기대한다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은 싸다. 국내 서브컬처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주총을 통해서 2025년 가이던스 매출액 1,600억 원, 영업이익 350억 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사 추정치 영업이익 31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2025년 주가수익 비율 일명 퍼 9배 이하임을 의미한다. 통상 우리가 이제 10배 이하면 통상 저평가인데 예. 일반적으로 IP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10에서 15배에 거래되고 8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영화 개봉을 앞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업사이드 존재한다. 뭐 이런 코멘트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 삼아 보시길 기대하고요. 여러분 두 번째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는 원택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자, 원택도 여러분 보시면 대량 거래 이를테면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해주는 자리들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다시 한번 요거는 21선 딱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1선. 깨지면 매도. 반드시 위에서 지지 상승해야 된다. 역시 최근에 뉴스들 좋고요.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다. 재무 상태도 우수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더불어서 지난 이제 5월에 키움증권의 리포트 원택 그는 누구인가? 시장을 놀래킨 좋은 호실적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느낌. 네, 그래서 실적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새 시총 8천억 원, 목표 주가 10% 상향한다. 이런 코멘트도 있습니다. 한번 공부 삼아 보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 추세가 원택이랑 좀 비슷하네요, 여러분. 그죠? 원택이랑 좀 비슷하고. 얘는 이제 최하 경우에 61선까지 한번 봤네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 21선까지만 대응해도 무방해 보인다. 한 번은 멋진 홈런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자, 일단 최근에 뉴스, 그 다음에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은 좋고,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의 지난번 대신투자증권에서 예열 마친 1분기, 가속 붙은 2분기,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주가에 아주 긍정적이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종목은 엑셈입니다. 자, 엑셈도 뭐 추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 요렇게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거래량만 좀 더 증가하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2,300, 그 다음에는 2,475원마저 돌파하는 자리 온다면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이 회사도 올해 예상 실적은 가장 좋게 나올 것 같다. 예상치. 재무 상태도 우수한 엑셈.
여러분, 오늘 마지막 외국인이 6월에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 다섯 번째는 YG 플러스입니다. 자, YG 플러스 여기 앞에 대량 거래 조정 눌림목 있었습니다만 특히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반드시 여긴 지지해 줘야 됩니다. 여기마저 깬다면 그때는 주식은 과감하게 매도. 특히 여기 21선에 되어 있다라고는 점이 있고요. 다시 한번 팡, 다시 한번 팡, 예, 거래량 실으면서 팡 되기를 응원하고요. 자, YG 플러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뉴스가 아주 많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일단 1분기 실적이 작년도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졌다라고 하는 점 강점. 재무 상태도 우수합니다. YG 플러스. 여러분, 오늘은 6월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수량적으로 중소형주 중에 5개의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어떤 종목을 샀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항상 신뢰도는 물론 이제 많은 양을 샀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더불어서 한 달 전에 산 것보다는 일주일 전에 산 게 더 중요하고 일주일 전에 산 것보다는 어제, 오늘 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수익을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오늘은 여러분 18일이네, 그죠? 18% 급등을 응원합니다. 파이팅!